얼마 전 KNCAP에서 모델 3와 아이오닉 5의 안전도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죠. 요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이 결과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아이오닉 5는 1등급, 모델 3는 2등급, 이렇게 아예 등급이 갈려버리는 바람에 더 그렇죠.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신차 출시될 때 유로 NCAP이나 IIHS에서 우리 별점을 몇 개 받았습니다, 우리 차가 이만큼 안전합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제조사가 아닌 외부 기관에서 차를 사다가 나름의 기준으로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채점해서 공개하는 거거든요. 덕분에 소비자들은 이를 구매에 참고할 수 있고요. 또 자동차 제조사들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보다 안전한 차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평가 기관은 나라마다 있고 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환경이 다르니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KNCAP, 코리안 뉴카 어세스먼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환경이나 의료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한 테스트를 먼저 진행했던 나라의 기준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어요. KNCAP은 유로 NCAP이랑 상당히 닮았죠. 자, 그럼 KNCAP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진행합니다. 여기서 자동차 결함 여부도 조사하고요. 리콜 결정도 여기서 해요. KNCAP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크게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사고 예방 안전성,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고요. 여기엔 총 19가지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들은 모두 가중치를 달리해서 채점하고요. 이걸 더해서 100점 만점에 합산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거에 따라서 5등급으로 구분을 하죠. 요즘 신차들은 거의 1등급 아니면 2등급 받아요. 얼마 전 저희가 감사하게도 KNCAP 테스트 현장을 참관할 수 있었거든요. 평소 잘 경험할 수 없는 기회여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희가 갔던 날은 테슬라 모델 3의 측면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더미 아시죠? 더미. 그 인체 모형. 사람을 대신해서 차 속에 들어가 앉은 다음에 충돌 테스트를 받는 친구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더미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더미들, 그 실제 더미들은 특히 실제로 보기 힘들거든요. 여기 보니까 정말 많은 종류의 더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한 명, 두 명 안 부르고 한 조, 두 조,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되게 신기한 게 사람 피부 같아요. 대부분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가의 장비들이어서 테스트를 마친 다음에 저쪽에서 얘가 다음 테스트에 또 쓸 수 있는지 시험을 거쳐서 고쳐서 쓰는 거죠. 지금 여기 성인 남성도 있고 어린이, 여성이었나? 아, 여성입니다. 얘는 성인 여성의 신체 사이즈를 100으로 쪼갰을 때 5번째에 해당하는 체형이래요. 좀 체구가 작죠. 그리고 이쪽엔 성인 남성도 있는데 쟤는 측면 테스트를 위한 더미래요. 그러니까 뭐 성인 남성, 성인 여성 딱 정해져 있어도 테스트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구비해 놓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까 쟤도 측면 테스트용인데 얘가 최근에 구입한 신형 측면 테스트용 더미래요. 그래서 갈비뼈가 원래는 3개로 되어 있었는데 얘는 6개라고 하죠. 좀 더 정밀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어린이도 있고요. 6세 어린이 더미래요. 그리고 여기 얘는 다른 더미들보다 목이 정교하게 생겼잖아요. 후방 충돌 때 목이 얼마나 다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더미라고 합니다. 이거 사람 목뼈랑 구조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피부가 진짜 사람 피부 같아. 이 고무가 경화되는 것도 테스트를 거쳐서 그때그때 교체를 하신다고 하네요. 와, 신기하다. 근데 이 친구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은데. 오늘의 본 메뉴인 충돌 테스트를 보러 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 뒤에 오늘의 재물이죠. 테슬라 모델 3가 서 있습니다. 측면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저기 멀리에 있는 차가 쭉 달려와서 옆구리를 때릴 거예요. 그러면 저기 있는 조명이 켜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이시는 카메라들 있죠? 초고속 카메라 그걸 다 찍고 있고 저 안에 지금 다 더미도 타 있거든요. 남성 더미, 뒷자리에는 10세, 6세 어린이 더미도 타 있고요. 이렇게 다 탑승을 한 상태에서 꽝 때리면 그걸 다 찍고 센서가 감지하고 그걸 데이터로 싹 만들겠죠. 자, 곧 테스트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저 위에 그 구경하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저희 가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충돌 테스트를 마쳤거든요. 지금 모델 3가 처참하게 옆으로 비껴나 있죠. 지금 저기 관계자분들이 하고 계신 거는 전기차잖아요. 충돌을 마치고 나면 고압 전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고 후에 접촉을 하면 감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막고자 테스트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얘는 전기차니까 그렇고 내연기관차의 동일한 테스트를 하고 나면 누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함께 테스트 하신다고 하네요. 바로 볼 거는 지금 충돌된 부분, 그 부분의 문이 얼마나 잘 열리는지, 거기 아니어도 다른 쪽 문을 얼마나 잘 열 수 있는지, 빨리 문을 열어야 사람을 구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봐야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 봤던 더미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몸에 들어가 있던 센서, 거기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또 싹 수치화 하겠죠. 가까이 가서 상처 부위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가까이 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차는 가급적이면 만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기차들 본인 여시면 주황색으로 된 두꺼운 케이블이 있어요. 그건 고압이 지나가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런 유사시에 절대 손대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사이드 에어백 다 터지신 거 보이시죠? 저런 거는 평생 살면서 안 보는 게 좋죠. 가까이서 보세요, 가까이서. 아, 좀 무서워.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건 처음이에요. 지금 사이드 에어백 다 터졌잖아요. 커튼까지. 앞에 달려있는 에어백은 거리가 좀 멀어서 터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측면 에어백은 임팩트 승관과 동시에 빵 터져야 된대요. 이 거리가 워낙 가까우니까. 또 저기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더미 여기 얼굴에다가 페인트 칠해놓잖아요. 그것도 지금 에어백에 어디에 접촉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백 가스 냄새. 에어백 이거 화약이거든요. 화약? 빵 터트리는 그 힘? 화약 냄새가 진하네요. 이 연기 자극한 거 보세요. 야, 이런 냄새는 죽을 때까지 맡기 싫다. 지금 앞쪽에 탄 친구가 사람 몸이랑 아주 비슷하게 만든 10억짜리 최신 더미래요.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들이 10살 친구, 6살 친구. 우와. 저 미국에서 직접 이곳에 참관하러 오신 테슬라에서 오신 분이고요. 뭐 자기네 차 테스트 받는 거니까 시험 보러 온 거죠, 일종의. 지금 자기 차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바닥에 유리가루 봐요. 무섭다. 지금 여기 찌그러진 거 보세요. 당연히 요거는 한 번 사용하면 다시 활용하지 않는 거고요. 트롤리의 무게는 KN캡 기준으로 1,400kg이래요. 이것도 또 뭐 유로 엔캡, 미국 US 엔캡 이런 테스트 기관별로 무게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이래요. 이 도료가 여기 다 묻었잖아요. 여기 비필로 튼튼하다 진짜. 자동차의 어느 부분이 튼튼하고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죠. 보통 문은 좀 약하고요. 아무리 여기 빔이 들어가도 여긴 좀 약하고 이 아랫부분 있죠. 락커 패널. 여기하고 B필러가 상당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많이 찌그러졌죠. 여기는 덜 찌그러졌고 또 아래쪽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차체 바닥 부분이 많이 찌그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고가의 수입차들 중에 뭐 벤츠 S클래스, 아우디 A8 이런 차들 보면 누가 박으려고 하면 차를 이렇게 딱 띄우잖아요. 그게 뭐냐면 튼튼한 부분을 박겠다 이거예요. 튼튼한 부분이 부딪혀야 사람이 덜 다치잖아요. 자, 이쪽으로 와봐요. 요게 그 더미에 달려있는 센서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건가 봐요. 이것도 멀쩡하네요. 아, 튼튼하다. 이 밖에도 모델 3를 가지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먼저 충돌 안전성은 60점 만점에 59.77점을 받아서 거의 만점입니다. 이 정도면 사고가 났을 때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은 충분히 보호를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충돌 안전성은 아이오닉5도 꽤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59.29점이니까 모델 3보다는 조금 낮지만 거의 비슷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안전성인데요. 모델 3는 20점 만점에 11.68점을 받았어요. 20점이 100점이라면 58.4점 정도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5는 13.64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한 사람이면 68.2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처음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 테슬라가 점수가 더 낮아요? 라는 의문이요. 그래서 제가 KNCAP 측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KNCAP 홈페이지에 보행자 안전성 결과를 보시면 차 앞부분을 바둑판처럼 막 나누고요. 각 네모칸에 색깔을 칠해서 안전도를 그려뒀죠. 이 칸의 크기는 대략 100mm 정도고요. 차마다 모양과 개수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160에서 180개 정도 된다고 해요. 모델 3는 이 네모칸이 176개였고요. 근데 이 네모칸의 모양과 각 네모칸마다의 평가 결과를 제조사로부터 미리 받습니다. KNCAP에선 그 네모칸이 제대로 그려졌는지를 확인하고요. 제조사랑 서로 오케이 해요. 그 다음 KNCAP은 매크로를 돌려서 그 네모칸들 중에 10개를 임의로 선정합니다. 제작사 참관 하에요. 나중에 딴 말 안 나오게 하는 거죠. 자, 그럼 방금 선정된 10개의 구역에 사람 머리 모형을 갖다 때립니다. 보닛 앞부분은 어린이 모형으로 때리고요. 보닛 뒷부분은 성인 머리 모형으로 때립니다. 둘 다 지름 165mm의 구고요. 성인 머리 모형은 4.5kg, 어린이 머리 모형은 3.5kg입니다. 그리고 그 칸에 달린 센서로 충격값을 산출하고 점수를 매기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KNCAP에서 이렇게 테스트한 결과가 제작사에서 미리 제출한 결과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얼마나 다른지의 보정률을 제작사에서 제출한 점수에 곱합니다. 두 결과가 같아서 보정률이 1이라면 같은 점수가 나올 거고, KNCAP에서 테스트한 결과가 더 안 좋아서 보정률이 뭐 0.8 몇, 0.9 몇 나오면 제작사에서 제출한 점수보다 내려가는 식이죠. 근데 KNCAP에서 가장 비슷한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유로 NCAP에서는 모델 3의 보행자 안전도 점수가 더 잘 나왔단 말이죠. KNCAP에서도 이게 이상해가지고 결과 발표 전에 유로 NCAP 측에 문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똑같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그 10개의 네모칸 중에 한 칸에서 테슬라 측이 제출한 것보다 점수가 잘 나왔고 보정률이 올라갔고 덕분에 보행자 안전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아니 이거 KNCAP에서 테스트를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KNCAP에서 테스트한 보행자 안전도 결과와 테슬라에서 사전에 보낸 보행자 안전도 결과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고요. 다만 테슬라에서 억울하다고 여길 부분은 KNCAP의 기준이 다른 항목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보행자 안전도에서 60% 이하를 받으면 전체 안전도 등급이 2등급이 된다는 거. 모델 3가 58.4를 기록하는 바람에 간발의 차이로 2등급이 됐다는 거. 일반인들이 이걸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모델 3 2등급?
아이오닉 5보다 낫네? 불안한데? 라고 판단해 버릴 수 있으니까 테슬라 입장에선 씁쓸하겠죠. 끝으로 사고 예방 안전성 부분입니다. 요즘 신차에 많이 달려나오는 첨단 운전자 보조 장비를 평가하는 거죠.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안전하냐가 아니고 얼마나 사고를 막아줄 수 있느냐를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아니, 그럼 같은 차에서도 트림에 따라서 장비 구성이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테스트를 할까요? 모른다고? 가장 기본 트림 기준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또 그러다 보니 제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기본 트림부터 상급 트림에 들어갈 장비를 다 넣어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불필요하게 차값 상승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 트림 플러스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장비, 요 구성으로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평가를 할 때는 같은 차가 4대 필요하대요. 차가 부서지지 않는 테스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를 때려 박는 테스트, 충돌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테스트 대상 차들은요, 일반인들과 완전히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구입하고요. 자, 다시 모델 3 얘기를 넘어와서 모델 3는 11.89점에 59.5%를, 아이오닉 5는 19.17점에 95.9%를 받았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반자율 주행, 에이다스 이런 건 테슬라가 원래 잘하기로 유명한데 왜? 왜 결과가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상하게 유독 모델 3의 점수가 낮게 나온 항목이 있더라고요. 먼저 비상제동 장치의 자전거 감지 모드입니다. 이것도 유로 NCAP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KNCAP에서 뭐 거의 동일하게 테스트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아요. 근데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요, 테스트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테슬라 측 관계자가 테스트 당시에 테스트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결과가 조작되는 건 아닌지 다 현장에 와서 참관을 하고요. 이런 전 과정에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자전거를 피하지 못한 건 사실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건 뭔가 국내 판매용 모델 3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테슬라에서 따로 밝힌 건 없거든요. 또 가장 의아했던 게 차로 유지 지원 장치 항목입니다. 말 그대로 차로 유지만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모델 3는요, 차로 유지 기능이 오토파일럿에 묶여 있어요. 오토파일럿을 켜면 속도 유지, 차간거리 유지, 차로 유지가 한 번에 다 켜져요. 아이오닉 5는 따로 켤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 KNCAP에서는 모델 3를 테스트하면서 오토파일럿을 껐고요. 그래서 0점. 차로 유지만 따로 켤 수 있는 아이오닉 5는 4점 만점에 4점. 그리고 KNCAP에서 이 차로 유지 지원 장치를 테스트할 때 유로 NCAP이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KNCAP에서는 곡선 구간 차로 유지도 확인하거든요. 산도 많고 구불구불한 길이 많은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 적합한 테스트 방법이죠. 이걸 통과하려면 차로 이탈 방지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요. 차로 중앙 유지 정도는 돼야 하거든요. KNCAP 입장에선 뭐 속도 유지, 차간거리 유지, 차로 유지 다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차로 유지 능력을 보고 싶은 거고 뭐 그것만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님? 이건 거죠. 반면 테슬라 입장에선 아니, 나 이 문제 잘 풀 수 있는데 시험 문제가 이상해서 틀린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제 생각에도 그래요. 이건 정말 억울해 할 만합니다. 마치 안바가 주특기인 이종격 투기 선수한테 우리는 지금 발기술 볼 거니까 너 팔 쓰지 마 라고 한 거랑 같거든요. 억울해 할 만한 항목이 또 있습니다. 지능형 최고속도 제한장치 안전성인데요. 이건 스쿨존에 갔을 때 그곳의 제한장치를 차가 인식하고 스스로 그 속도에 맞춰주는 기능이거든요. 이 역시 아이오닉 5는 시속 30km에 맞춰서 1.5점 만점을 받았고요. 모델 3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인식하지 못해서 0점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이오닉 5가 국산차의 2점을 누린 거고 모델 3가 국내 도로 환경을 위한 현지화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델 3의 카메라 인식 기술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국의 스쿨존 표지판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차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 테슬라의 탓이 크다고 봐요. 그렇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수입차 회사를 위해 도로 표지판을 바꾸는 것도 좀 웃기죠. 지금 우리나라 도로 표지판이 생김새가 뭐 국제 기준에서 한참 벗어나가지고 이해할 수 없게 이상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요. 이건 모델 3가 잘못했다기보다 아이오닉 5가 국산차여서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입니다. 원래는요,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더 높은 안전도 점수를 받았다 라고 하면 은근 속으로 좀 기분이 좋아야 맞는데요. 현대차와 국토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또 테슬라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충성도, 이 둘이 합쳐져서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차를 팔고 싶은 것도 테슬라고, 좋은 점수가 필요한 것도 테슬라고, 시험 범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결국은 테슬라입니다. 게다가 시험 범위를 누구만 알려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정한 것도 아니고, 원래 하던 대로 본 거예요. 시험 감독도 부모님들이 와서 다 같이 했어. 그럼 테슬라가 원래는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친구였다 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건 억울하긴 하겠으나 누굴 탓할 게 아니에요. 물론 시험을 주관하는 K&캡도 팔이 밖으로 굽진 않겠죠.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은 공정하게 치르는데 문제 출제를 담임 선생님이 한 거니까요. 앞으로 차로 유지 지원 장치 같은 항목은 좀 더 기술 발전 흐름에 맞춰서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